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어제 오후에 있었던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중간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서해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고 속단했다. 자진월북에 맞춰서 모든 관련 자료들을 적용을 시켰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들은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왜곡했다. 이게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논평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차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공무수행 중이던 고 이대준 씨 생명도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었음에도 월북으로 조작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신기루와 같은 종전선언을 위해 고 이대준 씨를 명예살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책임에는 그 어떤 예외도 그 어떤 성역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 이대준 씨 유가족의 일말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에 충실히 참여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원의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무리하게 지금 보도자료를 낸 것인데요. 갑자기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하고 그 수사 의뢰를 근거로 보도자료를 모든 조사 내용을 다 담아서 발표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감사원 역사상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찾아볼 수 없는 직권남용이자 이거는 감사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스스로 감사원장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행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고발 조치를 포함해서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즉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결국 감사원이 정쟁의 한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SBS의 정화석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정화석 의원,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발표가 된 겁니까? 그 전 정권이죠.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 정부, 특히 이제 외교안보 라인에서 그 월북으로 좀 성급하게 결론을 짓고 그것에 반하는 증거들은 일부러 뭐 삭제, 또는 무시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함께 뭐 우리 국민이 지금 북한군에 억류 또는 뭐 사살된 그런 정황이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뭐 퇴근을 해버렸다. 그래서 위기관리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은폐 또는 뭐 증거를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너무 속단을 하고 근거를 함으로써 그 고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국민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그동안 해왔는데 주요 기관들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경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는지가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예, 국가안보실 대통령 보고서에 공무원의 피살, 소각 사실을 제외시켰고 다른 기관의 자진 월북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응 방침을 지시했다. 국가안보실에서 일종의 지시를 내렸다. 국방부는 인질 구출 작전 검토 없이 상황평가회의를 끝냈고 군 첩보 관련 보고서를 삭제를 했고 해경은 공무원 피살 정보를 받고도 수색 활동을 계속 진행했고 증거 은폐로 월북 단정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과 국방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당시의 발표를 뒤집는 그런 또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어떤 면에서 예상은 됐었는데 갑자기 어제 발표를 했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 쟁점이 됐는데 어쨌든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에 대해서 장혜찬 이사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기문란이라는 네 글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박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다만 감사원이 왜 이런 감사를 이 타이밍에 하느냐,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야말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가지고 싸우는 격이고요. 내용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초동대처 미흡. 우리 국민이 이 북한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까지도 국가안보실에 보고가 되었지만 최초 상황 점검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지 않았고 이 한 오후 5시쯤에 이 고 이대준 씨가 확인되었다는 보고를 받고도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안보실의 주요 간부들은 그날 저녁 7시 반에 퇴근하러 가셨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잔 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공무원이 차가운 바다에서 북한군 맞닥뜨렸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2시간 뒤에 퇴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안보실장이고 청와대 안보라인의 책임자일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가 바로 정보 은폐입니다. 국방부에서 60건, 국정원에서 46건, 매우 구체적인 수치로 자료가 삭제되었다고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이 맞다면 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을 역임했던 분들 모조리 형사 책임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월북 정황 조작입니다. 이번에 해경이 새롭게 발표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돌아가신 공무원분께서 방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거, 입고 있던 구명조끼가 이분이 타고 있던 우리나라 어선의 구명조끼가 아니라 네. 한자가 쓰여진 뭔가 다른 구명조끼라는 거, 그리고 신발도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없다는 것 등등 이 정황이 당시에 공개됐으면 월북이냐 아니냐로 논쟁이 훨씬 더 격화됐을 겁니다. 붕대를 뭐 손에 감고 있었다는 또 그런 정황도 오늘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론 네. 보도를 보게 되면 북한군을 만나기 전에 중국 어선에게 잠시 구조가 되었다가 네. 거기서 뭔가 구급 이 구명조끼나 붕대 등을 받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이 바다로 나가게 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러한 또 이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 기사를 보고서도 좀 궁금증은 해소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구조가 되는데 다시 또 바다에 있었는지. 여러 가지 지금 예. 알 수 없는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린 구명조끼의 다른 부분 그리고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 않았다는 진술 또 결정적으로 이분이 사실 그 바닷가 전문가인데 체온을 유지하는 방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 이런 정황 등을 당시에 해경과 국방부가 의도적으로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발표했다면 논쟁은 훨씬 더 치열해졌겠죠. 이 세 가지 내용적인 부분에서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 감사원이 과하다 검찰 수사하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다는 형식적인 부분 말고요. 저는 내용에 대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반박을 들어라도 보고 싶습니다. 예,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윤건영 의원이 또 조목조목 반박을 하긴 했던데 말이죠. 저는 이번에 감사원의 그 발표를 보고 네 글자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가 좀 떠올랐습니다. 국기문란대 확증 편향. 네, 예. 그러니까 감사원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미 사실은 이런 결과로 발표할 것을 예상했던 만큼 감사원이 이 사안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 감사원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큰 틀의 내용에서 보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라고 하는데 뭐 잃어버린 6시간이네 이런 말씀도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보기가 어려운 것이 애초에 우리가 북한 해역의 상황을 CCTV 같은 것으로 보고 있는 뭐 실시간으로 라이브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감청해서 뭐 이런 첩보 정보들을 통해서 파악하는 첩보들이었기 때문에 첩보와 정보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첩보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신속성이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애초에는 우리나라에서 실종된 이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해서 이제 대한민국 해역을 수색을 하다가 북한 해역에 있다라는 이 첩보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이 SI 정보를 입수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 긴급하게 바뀌게 된 것인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결국에 첩보를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이 첩보가 마치 퍼즐 조각처럼 나뉘어져 있는 조각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보고하고 대처하고 이 첩보가 정보화가 될 수 있냐라고 그 정보를 확신하기까지는 시간이 분명히 걸린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방관한 것이 아니라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 정황과 상황을 판단하는 데 분명히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점을 볼 때 북한이 이제 총격을 가해서 이분이 뭔가 사망했다라는 정황이 들어온 게 밤 10시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새벽 1시에 바로 이제 회의를 소집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그 3시간이라는 그 간격 역시도 이 첩보가 들어왔을 때 이 첩보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첩보와 이 정보 사이에서의 분명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직적 은폐 얘기하시면서 이제 자료를 삭제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건 역시도 저는 좀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국방부 자료에서 삭제됐다, 그러니까 사실을 은폐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료에 그렇다면 원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자료들을 대거 삭제했다라고 볼 수 있냐라고 보면 그게 아니라 이제 국방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안과 관련된 보고서가 관계없는 다른 부대에까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관계없는 부대들은 볼 수 없도록 삭제를 취했다라는 것이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본은 남아있다는 겁니다. 원본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실관계를 감추기 위해서 은폐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저는 좀 의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의로 이제 월북몰이를 했다. 그러니까 너무 속단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기에는 그 당시에 뭐 여야 의원들 할 것 없이 그 월북이라는 그 단서가 확실하다라는 이제 국방위 차원에서의 보고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그때 회의록을 국방위 의결을 통해서 저는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의로 월북무리를 할 근거가 문재인 정부에게 어떠한 동기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공개된 내용도 보면 뭐 월북이라고 몰아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애초에 사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서 국민들께 알려라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대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월북몰이를 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벌써 두 분의 의견도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자진 월북으로 속단했다는 것이냐. 박성민 전 청년비서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해찬 이사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봤더니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화석 의원 어쨌든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했다. 상당히 인원이 많던데요. 20명인데요. 예. 뭐 말씀드리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었죠. 예. 문재인 정권에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뭐 문재인 정부 그 당시 외교 안보 라인에 있던 고위 공직자는 뭐 총망라한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은 사실은 이렇게 외교 안보 라인에 모든 거의 공직자들을 갖다가 총동원해서 수사 의뢰를 한 거는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표적이 맞춰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제 민주당은 강하게 네.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국민의힘은 아까 장해찬 이사장 말씀하셨지만 국기문란 내지는 우리 국민의 어떤 인권, 생명을 갖다가 너무 소홀히 하면서 그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종전선언 이 부분을 하기 위한 어떤 국민의 희생을 그냥 눈 감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맞붙어 있는 상황이죠. 예, 유엔연설을 앞두고서 그때까지 어떤 발표도 미뤄왔었다. 이게 또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긴 한데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데 무슨 뜬금없이 또 수사 의뢰냐. 자다가 봉창 때리나 이런 식으로 또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고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엄연한 피의 사실 공표이자 유병호 사무총장의 직권 남용이다. 자, 근데 박지원 전 원장 해명과 예. 앞뒤가 다른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예. 박지원 전 원장이 국정원 자료 삭제 지시했다고 고발이 되었잖아요. 지금 수사받고 있는데 그때 본인의 페이스북으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국정원에서 자료 삭제해도 국방부 밈스에 있는 자료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 감사원 결과를 보면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그 밈스에 있는 자료 60건이 삭제되었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면 박지원 전 원장의 해명과 달리 국정원 것도 지우고 밈스 것도 지운 게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박지원 전 원장이 SNS 많이 하시니까 먼저 해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예전 정부에서 이전 정부와 관련된 어떤 수사를 한다든가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면은 그때도 뭐 반발하기도 했지만은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사과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나서고 오히려 감사원 쪽 인사들을 고발하겠다, 국정조사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독립된 국가 최고 감사기관의 발표니 믿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또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니 이거 믿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의 손으로 또 넘어가야 되는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런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화제가 되었던 월성 원전 관련 감사도 예.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가 하나의 근거이자 주춧돌이 되어서 검찰의 수사로 이어졌거든요. 결국 최종적인 부분은 검찰의 수사 이후에 기소 그리고 재판에서 판정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만 감사원이 나름의 어떤 기간 감사를 통해서 길게 써내려간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경우는 이전 정부도 그렇고 그 전 정부도 그렇고 별로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뭐 60건의 자료가 삭제됐다, 46건이 삭제됐다는 이렇게 숫자까지 명시한 팩트에 대해서는 민주당 같은 경우도 그만한 자료 삭제된 적이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 겁니다. 지금 그런 반박은 어느 정치인으로부터도 들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결국 이 팩트에 대한 해석 차이로 민주당이 접근을 하는 것이고 또는 형식적인 부분,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가 직권 남용 내지는 월권 행위 아니겠느냐, 이중감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만 내용적으로 사실관계에서 애매모호한 것을 감사원이 감사 결과 기록으로 남기는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저는 감사원의 결과 발표가 어떻게 보면 수사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이 결과 보고서를 보고 상당히 많은 참조가 될 것 같고요. 이 문제를 전국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전 정부 대선 기간에 중앙일보 인터뷰였었나요? 문재인 정부에도 적폐가 있다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사실로 드러났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그건 너무나 원론적이고 당연한 말씀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유족분들, 형님이나 배우자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들이 여전히 진상규명을 해달라.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다고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는 매우 중차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성민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늘 어떤 정부든 들어서면 이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적폐, 잘못된 것들을 다시 조사하고 또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이런 패턴들이 또 반복되는 건 아닌지 또 이런 목소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비판도 일견 있는 것이 사실이죠. 왜냐하면 뭐 지금 이번에 이 사태를 비판하시는 이 다른 진영의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뭐 문재인 정부는 그럼 안 그랬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적폐 수사라는 명목으로 많은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이렇게 처벌을 받게 하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박근혜 정권의 문제점은 이 뉴스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사실 국민의 손으로 탄핵시킨 정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때 상황이 굉장히 엄중했고 그 국가에 있어서 국정농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점을 도려내는 일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에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의 행보가 비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에 감사원이 과도하게 충성 경쟁에 뛰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애초에 이 감사원의 감사가 왜 시작됐나라는 그 출발점을 보면 뭔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시작됐다기보다 그냥 해경과 국방부의 입장이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월북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충분히 있었고 그 판단에 따라서 해경과 국방부 역시 문재인 정부 때는 월북이라고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근거는 다 그대로인데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말이 바뀌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제가 더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은 감사원 사무총장이 국회에서 이 감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TV를 보다가 그 입장이 바뀐 그 해경의 발표를 보면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감사를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전 이런 것들을 보면 애초에 사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까지 구태여 투트랙으로 이 일에 가담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박지원 전 원장의 이제 말도 소개가 됐지만 이미 애초에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감사원이 발표를 한 결과는 결국에 수사 의뢰를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을 대거 수사 의뢰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비판을 받았던
어떤 감사원의 정치적인 독립성 문제, 그리고 내부 감사위원들이 이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는 문제, 이런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도 감사원이 과연 적법한 일을 했느냐, 제대로 이 절차를 거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비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보면서 감사원이 너무 무리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그리고 자료 은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라는 말씀을 장해찬 이사장께서 해주셨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국방부에서 몇십 건이 삭제됐다라는 그 자료는 네. 저도 구체적으로 그 자료의 명목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로는 그 원본은 남겨져 있다. 그러니까 원본을 했다면 그것은 진짜 조직적인 은폐가 맞죠. 근데 원본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부대가 볼 수 없도록 그 정보를 관리한 것이지, 그것을 마치 국방부가 뭐 박지원 전 원장이 국방부에 지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뭐 삭제 지시를 했다, 이런 것도 사실 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국정조사 추진한다. 그러면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정화석 의원? 의석이 워낙 또 과반 의석을 갖고 예, 있고. 민주당이 뭐 예. 의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예. 뭐 국정조사를 발동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요, 결국은 이게 정치적인 판단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네. 생각. 지금 검찰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 전 원장도 얘기하듯이 이미 수사를 하고 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여와 야의 주장이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른 주장이 아니라 한 사안을 양쪽으로 보고 있는 네. 그런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뭐 유병호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정말 TV를 보고 화가 나서 이걸 감사를 시작했느냐, 이런 거 국정조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오지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정치적인 어떤 공방, 그다음에 이 부분이 기획적인 감사를 통해서 전 정권 인사를 옥죄오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방의 소지지, 이게 직접적으로 물론 민주당이 하고자 한다면 국정조사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해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부정적이죠. 결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던 집권 세력이 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 판단이 적절했는지 적법했는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또 진행이 될 것이고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대단히 커 보이고, 그러면 또 상당히 오랜 시간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다시 한번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일을 다음 정부에서 조사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국민들이 지켜봐야 한다는 점, 이거는 아마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대목이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계속 흐르고요. 정권이 교체되고 정부가 변화하면서 달라지는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이러한 사례들이 쌓여가면서 이제 권력을 잠시 위임받은 대통령실이라 하여도, 또 고위 정무직 공무원들이라 하여도 헌법의 절차, 또 민주적 법의 절차와 정당성에 의거해서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어떤 관습이나 관행, 네. 조심하는 습관 등이 분명히 이전에 비해서 정부가 계속 거치면서 그 사이에 정권 교체라는 경랑도 맞이하게 되면서 이 정치인들 사이에 쌓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전 정부에서 잘못된 것들, 위법적인 절차 진행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걸 5년 내내 한다거나 모든 부처마다 뭐 적폐청산 TF를 만들라거나 하는 것들은 누가 봐도 과잉이지만, 어느 정도 국민적 이 논란이 있었던 사안들, 국민적으로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은 사안,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관련해서 유가족이 억울함을 부르짖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만큼은 조사를 철저하게 하고, 여기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정부도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어떤 정보나 첩보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으면서 역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정부를, 또 문재인 정부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계속해서 뭐 수사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던 것,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일들이 도마 위에 오르는 게 언뜻 현안 하나만 놓고 보면 미래로 나가지 않고 과거만 살피는 것 같고 피곤한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만, 여기서 얻게 되는 교훈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 말씀 들으면서 윤석열 정부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일이 다음 정부에서 또다시 판단의 대상이 되고 또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가
더욱 적법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또 얻어야 될 것이다. 더더욱 조심해야 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체감하는 분위기로는 굉장히 이전 정부들에 비해서 이런 적법성 절차에 대해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 중 하나가 직권남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이 정치인들이나 고위직 정무직의 어떤 이 국정 개입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는 잘 없었어요. 하지만 직권남용이라는 이 법리를 들고 와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어떤 처벌을 받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관계자들이 뭐 제가 간접적으로 체감하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느 정부보다 조심하면서 일을 해서 오히려 정치권에서 보기에 좀 답답한 거 아니냐 소리 들을 정도로 좀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건영 의원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서도 또 문재인 대통령 옆에서 일을 했었는데 말이죠. 글을 올렸는데 은폐 운운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은폐냐. 감사원은 첩보와 정보는 다르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처음에 피격 정황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 그때는 말 그대로 날것의 첩보였고 이걸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이틀이 지난 9월 24일 아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관련 첩보가 여러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하는데 SI, 스페셜 인텔리전스죠. 특수정보. SI 첩보를 온 동네 떠들어야 하느냐라고 윤건영 의원은 또 항변을 했고요. 월북 추정 발표 관련한 감사 결과 대목도 기가 차다. 이건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하고 보고한 것이고 군의 보고를 신뢰한 게 잘못이란 말이냐. 자료 삭제 운운도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다. 지금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유령이란 말이냐. 문재인 정부는 단 한 번도 고인을 월북이라고 단정한 적이 없다. 추정된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이다. 이 부분은 조금 당시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고 독자분들이 받아들였던 국민들이 받아들였던 것과는 좀 뭐라 그럴까요? 결이 좀 다른 해명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는 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첩보와 정보를 예.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러니까 고의적인 어떤 뭐 왜곡 내지는 증거의 은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사실은 말 못할 뭐 아까 스페셜 인텔리전스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뭐 도감청에 의한 뭐 습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얻는 조각조각쪽이 이 들어오는 첩보를 과연 하나의 정보로 엮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첩보, 조각조각의 첩보를 정보로 엮는데 시간이 걸리는 건 당연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부분인데 이 시간에 어떤 간격이 벌어지는 걸 갖고선 왜곡 내지는 은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선 그 부분을 공격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었느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볼까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네. 내용을 좀 보고 받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저는 좀 바빠가지고 서해 공무원 그 감사원 발표를 뭐 중간 발표를 한다고 그랬나 이런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뭐 그 결과가 언론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는 거는 제가 봤습니다만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잘 챙겨보지 못했다. 뭐 보도는 봤지만 꼼꼼하게 챙겨보지 못했다. 좀 거리를 두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아무래도 감사원이 대통령실 이제 수석과 문자를 나누는 그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것이 윤심이 반영된 감사원의 행동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언급을 조심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뭐 감사원의 발표에 대해서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대통령이 평가할 것은 아니지만 평소 대통령의 그 화법이나 스타일을 보면 이번 결과를 두고 뭐 원칙과 법과 정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지켜져야 된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사실 할 수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애초에 잘 챙겨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누가 봐도 잘 믿기지 않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 문제가 좀 최근에 불거지면서 그 논란으로부터 좀 피해가려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제 수사기관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고요. 이렇게 된 이상 수사기관은 또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당시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떠한 행동들이 법에 위반됐는지 적법했는지를 또 분명히 가려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 수사가 끝은 아니죠. 재판에 넘기게 된다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은 분명히 걸릴 겁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밝혀야겠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인지 법적으로 분명히 판단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